자, 오늘은 근대 미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한국화 위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미술 위주의 그림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그 서양 미술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변화됐었던 그 뭐 재료나 그다음에 기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작했었던 작품들, 그다음에 작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가들 중에 한 명인 고희동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원래는 전통 수묵화를 이제 주로 표현을 했었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서양식 표현을 배우게 됩니다. 뭐 한성 버버학교라는 곳에서 그 프랑스어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서양식 표현을 따로 배우면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 이제 거기서 접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본 유학을 이제 가게 돼서 그 일본 유학 후에 서양화를 공부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서양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유화로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해서 그 제작을 했다라고 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화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유학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일본 식민지 시대죠. 자, 그 식민지 시대 때 그 서화협회라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희동이라는 사람의 부채를 든 자화상인데, 자,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자자가 이제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자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자화상은, 자, 보시면은 뭐 고희동이 1915년의 여름날 이제 자기가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자, 여기 보시면 최초의 유화 작품이며, 자, 유화라는 거는 그 서양 미술의 이제 주된 재료였는데, 유자가 기름 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감을 아마 경험을 잘 못 해봤을 건데, 그 기름을 매체로 해서 그 표현하는 물감인데, 요 유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표현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건조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좀 빨리 마르는 편인데, 겨울철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진 그림인데, 한번 그려놓으면은 건조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재료 자체가. 자,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었던 작가들이 그런 그림인데, 자, 요 유화로 그린 이제 최초의 작품이며,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화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뭐 광선에 의한 그 화사한 채색 표현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전통 회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화면 구도다.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광선에 의한 표현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인상주의 많이 들어는 봤죠. 인상주의. 자, 그래서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화풍도 수용을 해서 그렸다라는 얘기인데,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 광선이랑 똑같은 말이죠. 빛에 의한 색채의 변화를 그 추구했었던 화가들입니다. 그런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광선에 의한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희동의 작품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 다음 작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작가와 작품은 이상범의 추경산수라는 작품인데, 보시면은 1957년작입니다. 그 종이의 수묵담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이라는 거는 화선지가 되겠네요. 화선지를 조금 더 두껍게 여러 겹을 붙여서 그리기도 합니다. 화선지 자체는 굉장히 이제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배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겹을 이제 붙여서 말린 다음에 조금 두텁게 만들어서 이제 그리기도 하는데, 그런 종이에 이제 수묵담체, 담체라는 거는 옅을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채색을 좀 연하게 들어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묵으로 그린 다음에 1번, 자, 담체, 연한 채색이 들어갔다. 2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봤었던 고이동 작품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전통회화랑 비슷한데, 자, 요런 작품들이 이제 그 같이 존재했었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에서, 그러니까 서구적 표현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과도기적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범의 추경산수, 그 다음에 다음 작품은 이제 변관식의 또 외금강 삼서남 추색이라는 작품인데, 자, 지금 보는 작품이랑 다음 작품은 좀 이제 전통 한국화를 그래도 조금 계승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상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자, 요 사람은 17살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좀 재능을 인정을 받아서 서화미술원이라는 곳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봤었던 안중식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미술원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이제 화가들이 영향을 받았었던 그림들이 일본 그림들인데, 이제 주로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일본 그림들이 아주 세밀했었던 그런 섬세한 표현 기법을 배워서 자신의 작품에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한국적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주제 면에서는, 그런 기법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표현이 되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무엇보다 이제 좀 더 두드러지는 거는 이게 한국적 감성을 표현하였다라는 게 이제 좀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이게 주제 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이제 시골 풍경을 소재로 많이 표현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전통 풍경이긴 한데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조금 그 스산한, 좀 외로운, 그죠? 그리고 좀 황량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런 이게 특유의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풍경들을 많이 그렸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기법, 이제 위에는 이제 주제에 대한 얘기였고, 밑에 이제 기법 면에서 보시면은, 자, 젖은 상태에서 이제 그렸던 부분과 마른 상태에서 좀 거친 부분, 거친 붓질들의 두 개의 조화를 이루는 게 이 기법의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젖은 상태에서는 먹이 번짐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게 얹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른 상태에서의 붓질은 이제 갈필이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 위에다 적겠습니다. 거친 필치라고 해서 갈필의 느낌의 붓질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작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이상범의 추경산수는 뭔가 그 좀 외롭고 그 적막한 느낌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평온한 그런 느낌을 줬었다면, 병관식의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합니다.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자, 여기 작품 보시면은 지금 1959년작이죠. 자, 이거 역시 종이의 수목 담채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했었던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 화선지에 이제 수목으로 그린 다음에 이제 옅은 채색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먹의 중첩에 의한,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거는 그 여러 번 이제 겹쳐서 쌓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서 표현한 그런 먹의 중첩에 의한 바위의 질감 표현. 자, 질감이라는 거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제 표면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 질감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쌓을 적자죠. 이게 겹쳐서 표현하는 그런 먹의 기법을 정묵법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먹이 이제 뭉쳐진 부분에, 여러 겹 뭉쳐진 부분에 다시 진한 선을 싹 하고 또 끄습니다. 끄면은 그 뭉쳐진 부분의 느낌이 또 쾅 하고 깨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트려서 그 기존의 이제 기법 위에다가 깨트려서 표현한다라고 해서 파선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기법을 이 작품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여기가
전경과 후경의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보입니다. 이게 그 원근법이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게 전경입니다. 전경.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후경이죠. 자, 그래서 이런 원근감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좀 과감하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방랑 생활을 했었습니다. 일찍부터 한 30대 후반부터 방랑 생활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기법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 그걸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의 이제 외금강, 삼서남 추색까지 이제 살펴봤고, 다음 작품은 또 유화 작품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작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때 여성 화가가 거의 뭐 없었습니다. 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여성 화가가 아주 드문데, 그 중에서 이제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신여성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제 사회적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었던 그런 여성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서양 화가이기도 했었는데, 한국 최초라고 나와 있죠. 서양 화가이기도 했었는데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문학가이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여자분은, 나혜석이란 작가는 굉장히 이제 이슈를 많이 몰고 다녔던 그 시대 때, 자, 그래서 뭐만 이제 하면 이게 막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성 인권 신장이 많이 된 상태니까 특별하다 볼 수 없는데, 이제 그 시대 때 시대상에 맞춰서 비춰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파격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전혀 파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은 자, 일본 유학을 갔다 오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 시대 때 뭐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조혼에 대한, 그러니까 일찍 여성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고 이혼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혼이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대 때는 그냥 뭐 참고 살거나, 뭐 만약에 맞지 않아도 아니면은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하면서 그것 또한 이제 이슈가 됩니다. 이슈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이혼에 대한 얘기, 그런 것도 이제 글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서 3.1운동 또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일어났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활동을 참여하다가 5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많이 겪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사는 듯해 보였으나 나중에 이제 말기에는 조금 이제 쓸쓸하게 죽어갔었던 그런 이제 좀 가슴 아팠던 그런 노년을 보냈었던 그런 분인데, 보시면은 옆에 이제 본인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닮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얼굴 자체를 좀 단순화시켜서 좀 안 닮은 부분도 있는데, 실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죠, 이분은. 그죠? 본인이 이제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자, 그리고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재료가 캔버스의 유체입니다. 캔버스라는 천 위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유화 물감이 역시나 유체 물감입니다. 유화라고도 하고 유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뭐 크기가 크진 않네요. 23.5에서 33cm 정도. 자, 그래서 이걸 제작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여성의 권리 신장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한국 최초의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일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다음 화면에서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珍しいですね、はい、日本の中に置かれていても人数的にすごく一握りほんの少しの方たち。이번에 내가 국민 만유의 기회가 생겼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로 대표되는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인 나는 혹은 여성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열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은 나혜석의 영상까지 시청을 하고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